30년 군 생활을 마친 대령이 왜 부대 조리원이 되었을까요? 자신이 누구인지 완전히 숨긴 채 말입니다. 조카가 눈물로 부탁한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매일 욕설과 폭력에 시달리는 병사들을 보며 그녀는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위험천만한 한 달간의 조사 끝에 모은 충격적인 증거들. 그리고 드디어 찾아온 결정적인 순간. 부대 전체가 완전히 뒤바뀐 그날, 과연 무슨 일이 벌어졌을까요?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던 놀라운 반전이 기다리는 용기와 정의의 이야기를 함께 들어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박미경입니다. 30년 동안 군인으로 살았고 대령으로 전역했습니다. 군 생활 내내 가장 소중하게 생각했던 것은 부하들을 지키는 일이었어요. 그래서 지금도 젊은 군인들이 부당한 일을 당한다는 말을 들으면 가슴이 아픕니다. 오늘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제가 직접 겪은 일입니다. 믿기 어려우실 수도 있지만 모두 실제로 일어난 일이에요. 그럼 지금부터 차근차근 들려드리겠습니다. 박미경은 창가에 앉아 따뜻한 차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오늘따라 마음이 무거웠어요. 어제 만난 그 젊은 여성의 얼굴이 자꾸 떠올랐거든요. 저희 오빠가 군대에서 너무 힘들어해요. 그 여성은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상관이 계속 괴롭히는데 신고하면 더 심해질까봐 무서워해요. 미경의 가슴이 답답해졌어요. 30년 군 생활을 했던 자신도 이런 일들을 많이 봤지만 전역한 지금은 어떻게 도와줄 방법이 없었거든요. 그때 전화가 울렸습니다. 이모, 안녕하세요. 한정민입니다. 정민은 미경의 조카였어요. 어릴 때부터 미경을 따랐던 정민이 지금은 사단장까지 올랐죠. 하지만 오늘 목소리가 달랐습니다. 평소와 다르게 무겁고 조심스러웠어요. 어떻게 지내니, 정민아? 이모, 혹시 시간 있으시면 잠깐 뵐 수 있을까요? 말씀드릴 일이 있어서요. 1시간 후, 정민이 미경의 집에 왔습니다. 얼굴이 많이 어두워 보였어요. 평소 자신감 넘치던 모습은 어디에도 없었죠. 무슨 일이야? 이렇게 심각한 표정으로 정민은 한참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이모, 제 부탁이 무리라는 걸 알고 있어요. 하지만 다른 방법이 없어서요. 미경은 조카의 떨리는 목소리를 들으며 가슴이 조여왔어요. 30년 넘게 군인으로 살면서 이런 톤을 들어본 적이 있었거든요. 뭔가 심각한 문제가 있을 때 나오는 목소리였죠. 천천히 말해봐. 무슨 일인지. 저희 부대에 문제가 있어요. 병사들이 고통받고 있는데 아무도 신고를 하지 못하고 있어요. 모든 신고가 묻히고 있거든요. 정민의 주먹이 꽉 쥐어졌습니다. 특히 김태준 소령이라는 사람 때문에 부대 전체가 무서워하고 있어요. 하지만 증거를 잡을 수가 없어요. 다들 입을 다물고 있으니까요. 미경이 안에서 뭔가가 꿈틀거렸어요. 어제 만난 그 여성의 이야기와 너무 비슷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하고 싶은데? 정민은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이모께서 직접 확인해 주셨으면 해요. 부대 안으로 들어가서요. 뭐라고? 미경의 눈이 커졌어요. 정민의 말이 믿어지지 않았거든요. 군인 식당 조리원으로 들어가셔서 실제 상황을 봐주세요. 이모라면 할 수 있을 거예요. 순간 미경의 마음이 움츠러들었습니다. 퇴역한 대령이 조리원으로 위장 취업하라니요. 말도 안 되는 소리였어요. 정민아, 그게 말이 되니? 내가 몇 살인데. 이모, 제발이에요. 정민의 목소리가 간절해졌습니다.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어요. 병사들이 매일 고통받고 있어요. 어떤 애는 자해까지 생각하고 있다고 들었어요. 하지만 공식적인 방법으로는 절대 해결할 수 없어요. 미경의 가슴이 쿵쾅거렸어요. 30년 군 생활 동안 부하들을 보호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자신의 조카가 같은 고민을 하고 있었죠. 얼마나 심각한 거야? 말로 설명하기 어려워요. 직접 보셔야 믿으실 거예요. 정민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이모가 아니면 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일반 조사로는 절대 알아낼 수 없어요. 다들 입을 다물고 있으니까요. 미경은 창밖을 바라봤어요. 하늘이 어둠에 잠겨가고 있었죠. 마음 한구석에서 작은 불씨가 타오르기 시작했어요. 정말 다른 방법은 없는 거야? 네. 이것 말고는요. 미경은 한참 동안 생각에 잠겼어요. 머릿속에서 여러 생각들이 맴돌았죠. 위험하다는 생각, 말도 안 된다는 생각, 하지만 도와야 한다는 생각도 함께요. 알았어. 해볼게. 정민의 얼굴이 밝아졌어요. 정말요? 응. 하지만 조건이 있어. 내 정체는 절대 누구에게도 말하면 안 돼. 너도 모르는 척 해야 해. 당연히요. 감사합니다, 이모. 정민이 고개를 깊숙이 숙였어요. 일주일 후, 미경은 이순이라는 새로운 이름으로 부대 조리원 면접을 받습니다. 평범한 아줌마로 변장한 모습이었어요. 30년 군 경력은 완전히 숨겼죠. 왜 이 일을 하려고 하세요? 면접관이 물었어요. 생계 때문이에요. 혼자 살다 보니 일해야 하거든요. 미경은 떨리는 목소리로 연기했어요. 실제로 긴장되기도 했고요. 힘든 일인데 괜찮으시겠어요? 네, 문제 없어요. 면접은 무사히 통과했어요. 첫 출근 날 미경은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30년 만에 다시 군부대에 들어서는 기분이었거든요. 하지만 이번에는 완전히 다른 신분이었죠. 새로 오신 분이시죠? 저는 김영숙이에요. 선배 조리원이 다가왔어요. 얼굴에 피로가 깊이 배어 있었죠. 안녕하세요. 이순희입니다. 일 배우기 전에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영숙의 표정이 갑자기 심각해졌어요. 김태준 소령님한테는 절대 말대꾸하지 마세요. 한번 미운 털 박히면 끝이에요. 미경의 등에 차가운 기운이 흘렀어요. 그분이 어떤 분이신데요? 그냥 조심하시면 돼요. 많은 말 안 할게요. 영숙이 주변을 살피며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그날 오후 미경은 식당에서 일하며 주변을 관찰했어요. 병사들의 표정이 어두웠어요. 모두 긴장한 모습이었죠. 야채 좀 적게 줘. 너무 많이 준다고 누가 뭐라고 할 거야. 한 조리원이 속삭였어요. 김태준 소령님이 오시나? 응. 곧 올 시간이야. 모든 사람들이 갑자기 바빠졌어요. 평소보다 훨씬 조심스럽게 움직였죠. 그때 식당 문이 벌컥 열렸어요. 키가 큰 남자가 들어왔죠. 40대 초반으로 보이는 군인이었어요. 얼굴에는 차가운 표정이 걸려 있었죠. 김태준 소령님이야. 누군가 작게 속삭였어요. 순간 식당 안이 얼어붙었어요. 모든 사람들이 숨소리조차 조심하기 시작했죠. 늙은 것들이 뭘 안다고 밥이나 퍼주면서 설치는 거야. 김태준의 목소리가 식당에 울려 퍼졌어요. 미경의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30년 군 생활 동안 이런 말투를 들어본 적이 없었거든요. 제대로 된 밥을 줘야지. 이게 뭐야? 김태준이 한 조리원 앞에서 소리쳤어요. 그 조리원은 몸을 떨고 있었죠. 미경은 그 모습을 보며 제 안에서 뭔가가 툭 하고 끊어지는 걸 느꼈어요. 30년간 지켜온 군인의 자존심이 무너지는 소리였죠. 그때 김태준의 시선이 미경에게 향했어요. 새로 온 할머니네. 처음이니까 봐주는 거야. 다음부터는 제대로 해. 미경은 고개를 숙이며 대답했어요. 네, 알겠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에서는 다짐하고 있었죠. 이것이 시작이라고. 이 부조리를 반드시 밝혀내겠다고요. 김태준이 나간 후 식당은 한동안 조용했어요.
모두가 안도의 한숨을 쉬었죠. 오늘은 별일 없이 지나갔네. 영숙이 작게 중얼거렸어요. 미경은 그날 밤 작은 노트를 꺼내 첫 기록을 남겼어요. 첫날, 김태준 소령의 언어 폭력 확인. 조리원과 병사들 모두 공포 분위기. 더 자세한 조사 필요. 펜을 들고 있는 손이 떨렸어요. 분노와 결심이 뒤섞인 감정이었죠. 창밖으로 부대의 야경이 보였어요. 평화로워 보이는 밤이었지만 그 안에 숨겨진 진실은 전혀 평화롭지 않았어요. 미경은 다시 한번 다짐했어요. 반드시 이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30년 군 생활의 마지막 임무라고 생각하면서요. 이틀째 되던 날 미경은 일찍 출근했어요. 부대 분위기를 더 자세히 살펴보고 싶었거든요. 주방에서 혼자 채소를 다듬고 있는 젊은 여군이 눈에 띄었어요. 어딘가 슬퍼 보이는 얼굴이었죠. 많이 힘드세요? 미경이 조용히 다가가 물었어요. 그 여군이 깜짝 놀라며 고개를 들었어요. 눈가가 빨갛게 부어 있었죠. 아, 아닙니다. 그냥 벌점을 받아서 봉사활동 중이에요. 벌점이요? 무슨 일로요? 김태준 소령님이. 여군은 말을 멈추고 시선을 떨궜어요. 입술이 파르르 떨리고 있었죠. 그때 주방문이 벌컥 열리며 다른 조리원들이 들어왔어요. 여군은 서둘러 자리를 피했어요. 무언가 말하고 싶어 했지만 두려워하는 모습이 역력했죠. 미경의 가슴이 답답해졌어요. 저 젊은 여군이 무슨 일을 당했는지 궁금했거든요. 점심시간이 되자 병사들이 줄을 서기 시작했어요. 미경은 배식을 하면서 그들의 표정을 살폈어요. 모두 어딘가 위축되어 보였죠. 오늘은 김태준 소령님 안 오시나요? 한 조리원이 작게 물었어요. 글쎄, 아직 모르겠어. 조용히 해. 영숙이 주변을 살피며 대답했어요. 그 순간 식당 문이 거칠게 열렸어요. 김태준이 성큼성큼 들어왔죠. 얼굴에는 짜증이 가득했어요. 오늘 밥이 맛없다고 누가 그러던데? 김태준의 목소리가 식당을 가득 채웠어요. 모든 사람들이 몸을 굳혔죠. 누가 그랬는지 나와봐.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어요. 병사들은 고개를 더 숙였죠. 이 새끼들이 정말. 김태준이 욕설을 내뱉으려는 순간 한 병사가 실수로 숟가락을 떨어뜨렸어요. 땡그랑. 작은 소리였지만 조용한 식당에서는 크게 들렸어요. 너. 김태준이 그 병사를 향해 소리쳤어요. 죄송합니다. 병사가 급하게 고개를 숙였어요. 몸이 바들바들 떨리고 있었죠. 죄송하다고? 정신이 없는 거야, 뭐야? 김태준이 그 병사 앞으로 다가갔어요. 주먹을 꽉 쥐고 있었죠. 미경은 그 모습을 보며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저건 군인다운 모습이 아니었거든요. 당장 영창 갈래? 아닙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병사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죠. 미경의 가슴이 터질 것 같았어요. 30년 군 생활 동안 부하를 이렇게 대하는 상관을 본 적이 없었거든요. 너 이름이 뭐야? 이재호입니다. 이재호. 기억해 둘게. 다음에 또 이런 짓 하면 가만 안 둬. 김태준이 재호의 어깨를 거칠게 밀쳤어요. 재호는 비틀거렸지만 참고 견뎠죠. 그때 김태준의 시선이 미경에게 향했어요. 새로운 할머니, 밥 좀 제대로 줘. 이게 뭐야, 이렇게 적게? 미경은 평소보다 조금 적게 밥을 퍼줬을 뿐이었어요. 하지만 김태준은 트집을 잡고 있었죠. 죄송합니다. 더 드릴게요. 아니야. 그냥 됐어. 김태준이 갑자기 밥그릇을 집어들었어요. 그리고는 뜨거운 국물을 미경의 머리에 확 부었어요. 늙은 것들이 뭘 안다고 밥이나 퍼주면서 설치는 거야. 뜨거운 액체가 머리카락을 타고
얼굴로 흘러내렸어요. 미경의 온몸이 뜨거운 고통에 휩싸였죠. 식당이 쥐죽은 듯 조용해졌어요. 아무도 숨조차 쉬지 못했어요. 오직 앞치마로 떨어지는 국물 소리만이 들렸죠. 미경은 천천히 손으로 얼굴에 국물을 닦아냈어요. 그리고 고개를 들어 김태준을 똑바로 바라봤어요. 30년 군 생활의 모든 경험이 그 눈빛에 담겨 있었어요. 김태준은 잠시 당황한 기색을 보였어요. 뭔가 예상과 다른 반응이었거든요. 왜 그렇게 쳐다봐? 할 말 있어? 아닙니다. 다음부턴 더 잘하겠습니다. 미경은 침착하게 대답했어요. 하지만 속으로는 분노가 끓어오르고 있었죠. 김태준이 콧방귀를 끼며 돌아섰어요. 다들 똑바로 해. 나 기분 나쁘면 다 영창이야. 그가 나간 후 식당은 한동안 조용했어요. 모두가 충격에 빠져 있었거든요. 영숙이 조심스럽게 다가왔어요. 괜찮으세요? 물로 씻으세요. 고마워요. 괜찮아요. 미경은 화장실에서 머리를 씻으며 생각했어요. 이건 단순한 갑질이 아니었어요. 명백한 폭력이었죠. 그날 저녁 재호가 조심스럽게 다가왔어요. 어르신 괜찮으세요? 응, 괜찮단다. 저 때문에 그런 일 당하셔서 죄송해요. 재호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죄책감에 시달리고 있는 게 보였죠. 내 잘못이 아니야. 그분이 잘못된 거지. 하지만 혹시 시간 되면 잠깐 얘기 좀 나눠볼까? 미경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재호는 주변을 살피더니 작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창고에서 만나요. 9시에. 그날 밤 9시 식당 뒤편 창고에서 만난 재호는 완전히 다른 사람 같았어요. 낮에 봤던 위축된 모습이 아니라 뭔가 결심한 듯한 표정이었죠. 어르신, 저한테 보여드릴 게 있어요. 재호가 주머니에서 작은 녹음기를 꺼냈어요. 이거 제가 2년 동안 모은 거예요. 김태준 소령님이 우리한테 한 짓들이요. 미경의 심장이 빨리 뛰었어요. 정말이니? 네. 들어보세요. 재호가 재생 버튼을 눌렀어요. 김태준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죠. 이 새끼가 정신을 못 차리네. 너 같은 놈은 영창 100번 가도 부족해. 쓸모없는 자식. 너네 부모님이 이거 보면 뭐라고 하실까? 내 휴가는 취소다. 왜? 내가 그러라면 그런 거야. 미경의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이건 단순한 훈계가 아니었어요. 명백한 인격 모독이었죠. 왜 이걸 신고하지 않았니? 해봤어요. 하지만 소령님은 항상 빠져나가요. 재호의 목소리가 쓸쓸했어요. 모든 간부들이 소령님 편이거든요. 그리고 신고했다가 더 심한 보복당할까봐 무서워해요. 다들 재호의 손이 떨리고 있었어요. 2년 동안 쌓인 고통과 분노가 느껴졌죠. 미경은 그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어요. 용기 정말 대단하구나. 이 증거들이 헛되지 않게 할게. 정말요? 재호의 눈에 작은 희망이 피어났어요. 응, 약속해. 미경은 그날 밤 숙소로 돌아와 작은 노트를 꺼냈어요. 6월 5일, 김태준 소령, 조리원 본인에게 공개적 모욕과 폭력, 목격자 전체 식당 인원, 펜을 멈추고 생각했어요. 이재호의 녹음 파일, 아까 본 여군의 모습, 그리고 오늘 당한 일까지 모든 것이 연결되고 있었어요. 모욕은 참을 수 있어도 침묵은 죄가 된다. 미경은 다시 펜을 들었어요. 이제 시작이었죠. 진짜 증거를 모을 시간이었어요. 창밖으로 보이는 부대의 불빛들이 평화로워 보였어요. 하지만 그 안에 숨겨진 진실은 전혀 평화롭지 않았죠. 미경은 마음을 다잡았어요. 30년 군 생활의 경험을 총동원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다짐했죠. 내일부터는 더 조심스럽게, 하지만
더 적극적으로 움직여야 했어요. 2주일째 되던 날 미경은 평소보다 일찍 주방에 도착했어요. 그 젊은 여군을 다시 만나고 싶었거든요. 과연 그녀가 혼자 채소를 다듬고 있었어요. 어제보다 더 지쳐 보였죠. 많이 힘드시죠? 미경이 옆에 앉으며 조용히 물었어요. 여군이 깜짝 놀라며 고개를 들었어요. 눈가에 다크서클이 짙어져 있었죠. 아, 안녕하세요. 어제 괜찮아요. 저는 이순이에요. 당신은? 정수연입니다. 하사예요. 수연의 목소리가 작게 떨렸어요. 뭔가 말하고 싶어 하는 것 같았죠. 혹시 시간 되시면 저녁에 잠깐 얘기 나눠도 될까요? 미경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수연은 주변을 살피더니 작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창고에서 만나요. 8시에. 그날 오후 식당에 또 다른 긴장감이 흘렀어요. 김태준이 나타날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거든요. 오늘은 기분이 안 좋으시다던데. 영숙이 작게 속삭였어요. 왜요? 상부에서 뭔가 지적을 받았나 봐요. 조심하세요. 미경의 가슴이 조여왔어요. 김태준의 기분이 나쁘면 누군가는 피해를 볼 게 뻔했거든요. 과연 김태준이 들어오자마자 소리를 질렀어요. 오늘 밥맛이 왜 이래? 대체 뭘 한 거야?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어요. 모두가 고개를 숙이고 있었죠. 아, 새로운 할머니. 김태준이 미경을 가리켰어요. 당신이 간을 잘못했나? 죄송합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미경이 침착하게 대답했어요. 확인해 보겠다고? 이미 늦었어. 김태준이 국자를 집어들더니 바닥에 던졌어요. 철컹. 큰 소리가 식당에 울려 퍼졌어요. 다시 해. 지금 당장. 네, 알겠습니다. 미경은 참았어요. 하지만 속으로는 분노가 끓어오르고 있었죠. 그때 한 병사가 줄을 서다가 미끄러져 넘어졌어요. 바닥이 젖어 있었거든요. 이 새끼가 뭐라는 거야? 김태준이 그 병사에게 달려갔어요. 죄송합니다. 바닥이 미끄러워서. 미끄럽다고? 변명하지 마. 김태준이 그 병사의 가슴팍을 밀쳤어요. 병사는 다시 넘어졌죠. 미경의 안에서 뭔가가 터질 것 같았어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거든요. 소령님, 미경이 조용히 말했어요. 뭐, 그 병사는 실수했을 뿐입니다. 너무 심하신 것 같아요. 김태준의 얼굴이 벌겋게 변했어요. 당신이 뭔데 나한테 말을 해? 죄송합니다. 하지만, 하지만이 뭐야? 김태준이 미경에게 다가왔어요. 주먹을 꽉 쥐고 있었죠. 당신 정체가 뭐야? 왜 자꾸 나한테 말대꾸를 해? 그냥 보기 안쓰러워서 그랬어요. 보기 안쓰러워? 웃기고 있네. 김태준이 비웃었어요. 내일부터 당신 여기서 일 안 해도 돼. 알겠어? 미경의 마음이 급해졌어요. 아직 충분한 증거를 모으지 못했거든요. 제발 한 번만 봐주세요. 생계가 달린 문제라서요. 생계? 그게 내가 알 바야? 김태준이 냉정하게 말했어요. 내일부터 얼굴 보이지 마. 그가 나간 후 식당은 한동안 조용했어요. 영숙이 조심스럽게 다가왔어요. 괜찮으세요? 왜 그렇게 말을 했어요? 그냥 보기 안쓰러워서요. 앞으로 조심하세요. 정말 위험해요. 그날 저녁 8시 창고에서 만난 수연은 완전히 다른 사람 같았어요. 눈에는 결심이 서려 있었죠. 어르신, 저한테 보여드릴 게 있어요. 수연이 작은 USB를 꺼냈어요. 이게 뭐니? 김태준 소령님이 저한테 했던 성희롱 녹취록이에요. 미경의 심장이 멎을 것 같았어요. 정말이니? 네. 인사과에 제출했지만 증거 불충분으로 기각됐어요. 수연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그 이후로 보직 이동 협박을 받고 있어요. 어떤 내용인데? 직접 들어보세요. 수연이 USB를 미경에게 건넸어요. 하사는 눈도 예쁜데 내 옆에 안 앉으래. 진급 원하지? 그럼 나랑 따로 만나자. 왜 이렇게 차가워? 여군이면 분위기 좀 띄워야지. 김태준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어요. 미경의 온몸에 소름이 돋았죠. 언제부터 이런 일이 있었니? 작년 말부터요. 회식 자리에서 시작됐어요. 수연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저녁을 고민 중이에요. 하지만 떠나기 전에 이런 일이 또 다른 사람에게 일어나지 않았으면 해서요. 미경은 수연의 손을 꼭 잡았어요. 걱정 마. 이 증거들은 반드시 빛을 볼 거야. 정말 그럴 수 있을까요? 응. 내가 보장해. 미경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담겨 있었어요. 이틀 후, 재호가 또 다른 소식을 가져왔어요. 어르신, 더 많은 친구들이 나서기로 했어요. 정말? 네. 어르신이 김태준 소령님한테 맞선 걸 보고 용기를 냈어요. 재호의 눈이 반짝였어요. 모두 몇 명이니? 20명 정도요. 모두 피해를 당한 사람들이에요. 미경의 가슴이 뛰었어요. 이제 충분한 증거가 모이고 있었거든요. 조심해서 하자. 들키면 큰일 나. 네, 알고 있어요. 그날 밤 미경은 조카 정민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정민아, 나야. 이모, 어떻게 지내세요? 상황이 생각보다 심각해. 김태준 소령 말이야. 전화기 너머로 정민의 숨소리가 무거워졌어요. 어떤 일이 있었나요? 성희롱, 폭력, 갑질. 모든 게 다 있어. 증거는 있으신가요? 곧 충분히 모을 수 있을 것 같아. 미경의 목소리가 단호했어요. 이모, 위험하시면 그만두세요. 아니야. 이제 시작이야. 통화를 마친 후 미경은 창밖을 바라봤어요. 별들이 반짝이고 있었죠. 내일부터는 더 큰 위험이 기다리고 있을 거예요. 하지만 포기할 수 없었어요. 미경은 작은 노트에 적었어요. 6월 18일. 정수연 하사 성희롱 증거 확보. 20명 병사들 증언 준비 중. 곧 행동 개시. 펜을 놓고 깊게 숨을 들이쉬었어요. 이제 정말로 시작할 때가 왔어요. 사단 창설 25주년 기념식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어요. 미경은 마침내 결심을 굳혔습니다. 이제 모든 것을 끝낼 때가 왔어요. 재호가 조심스럽게 다가왔어요. 어르신, 준비는 다 됐어요. 정말이니? 네. 20명 모두 자필 증언서를 썼어요. 녹음 파일도 정리했고요. 재호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긴장과 기대가 뒤섞인 떨림이었죠. 미경은 작은 가방에서 USB를 꺼냈어요. 한 달 동안 모은 모든 증거가 담겨 있었죠. 이제 마지막 단계야. 정말 괜찮을까요? 무서워요. 나도 무서워. 하지만 더 이상 참을 수 없어. 미경의 눈에 강한 의지가 번뜩였어요. 그날 저녁 미경은 조카 정민에게 마지막 전화를 걸었어요. 정민아, 내일이야. 이모, 정말 하실 거예요? 정민의 목소리가 걱정으로 가득했어요. 응. 더 이상 미룰 수 없어. 위험하면 바로 그만두세요. 제가 다른 방법을 찾아볼게요. 아니야. 이게 가장 확실한 방법이야. 미경의 목소리가 단호했어요. 30년 군 생활의 마지막 임무라고 생각해. 기념식 당일 아침, 미경은 평소 조리원 복장 대신 단정한 정장을 입었어요. 가슴이 두근거렸죠. 재호가 긴장한 얼굴로 나타났어요. 어르신, 정말 괜찮으세요? 응. 너희들이 있어서 괜찮아. 영상 준비는 다 됐어요. 사회자가 순서를 발표할 때 자동으로 바뀔 거예요. 고마워, 재호야. 연병장에는 이미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어요.
군인들과 민간인들이 섞여 앉아 있었죠. 단상에는 정민과 주요 지휘관들이 자리했어요. 김태준도 그 중에 있었죠. 자신감 넘치는 표정이었어요. 미경은 뒷자리에 조용히 앉았어요. 아무도 그녀를 알아보지 못했죠. 정민이 연설을 시작했어요. 우리 사단이 걸어온 25년의 역사는 자랑스러운 시간이었습니다. 미경의 심장이 빨리 뛰었어요. 하지만 오늘 저는 여러분께 특별한 이야기를 들려드리고자 합니다. 정민의 목소리가 갑자기 진지해졌어요. 군대는 계급과 규율로 움직입니다. 하지만 그 근본에는 인간 존중이 있어야 합니다. 관중들이 조용해졌어요. 예상과 다른 내용이었거든요. 최근 우리 부대에서 이 가치가 훼손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김태준의 얼굴이 약간 굳어졌어요. 그때 미경이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모든 시선이 그녀에게 쏠렸죠. 천천히 단상으로 걸어가는 미경의 모습에 사람들이 웅성거렸어요. 안녕하십니까? 미경이 마이크 앞에 섰어요. 목소리가 또렷하게 울려 퍼졌죠. 저는 박미경입니다. 퇴역한 여군 대령이자 한정민 사단장의 이모입니다. 순간 연병장이 술렁였어요. 김태준의 얼굴이 창백해졌죠. 한 달 전 이순이라는 이름으로 이 부대 조리원으로 일했습니다. 미경의 목소리가 더욱 힘있게 변했어요. 목적은 하나였습니다. 이 부대에서 벌어지는 부조리를 직접 확인하기 위해서였죠. 김태준이 자리에서 일어나려 했지만 옆에 장교가 그를 제지했어요. 이것은 제가 한 달간 수집한 증거입니다. 미경이 USB를 기술병에게 건넸어요. 대형 스크린에 영상이 나타났어요. 김태준이 병사들에게 폭언하는 장면이 선명하게 보였죠. 늙은 것들이 뭘 안다고. 김태준이 미경의 머리에 국물을 붓는 장면도 나왔어요. 관중석에서 충격의 탄성이 터져 나왔어요. 이어서 성희롱 녹취록입니다. 수연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어요. 하사는 눈도 예쁜데 내 옆에 안 앉으래. 김태준의 추악한 목소리가 연병장을 가득 채웠어요. 그리고 이것은 20명 병사들의 증언서입니다. 화면에 빼곡히 적힌 증언들이 나타났어요. 미경의 목소리가 더욱 강해졌어요. 군인은 국민을 위해 존재합니다. 계급보다 사람이어야 합니다. 그때 관중석에서 한 사람이 일어났어요. 재호였어요. 저도 한마디 하겠습니다. 재호가 단상으로 올라왔어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저는 이재호 일병입니다. 2년 동안 김태준 소령님께 괴롭힘을 당했습니다. 재호의 목소리가 점점 단단해졌어요. 하지만 박미경 어르신이 보여주신 용기가 저희에게 힘이 됐습니다. 그 순간 또 다른 사람이 일어났어요. 수연이었어요. 저는 정수연 하사입니다. 수연의 목소리가 떨렸지만 확신에 차 있었어요. 김태준 소령에게 성희롱을 당했습니다. 더 이상 침묵하지 않겠습니다. 마치 댐이 터진 것처럼 곳곳에서 사람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저도 피해를 당했습니다. 저희도 증언하겠습니다. 연병장이 완전히 뒤바뀌었어요. 오랫동안 억눌렸던 목소리들이 터져나왔죠. 김태준은 이제 완전히 얼어붙어 있었어요. 말 한마디 못하고 있었죠. 미경이 다시 마이크 앞에 섰어요. 이 모든 증거는 이미 국방부와 군 검찰에 제출되었습니다. 정민이 일어나 마이크를 잡았어요. 저는 한정민 사단장으로서 깊은 책임을 느낍니다. 정민의 목소리가 엄숙했어요. 지금 이 순간부터 김태준 소령은 모든 직무에서 해제됩니다. 김태준이 비틀거리며 일어났어요. 하지만 아무도 그를 지지하지 않았죠. 사단장님, 이건 음모입니다. 조용히 하십시오. 지금 당장 이 자리를 떠나세요. 김태준은 결국 고개를 숙인 채 연병장을 떠났어요. 연병장의 박수 소리가 터져 나왔어요.
특히 병사들의 박수가 컸죠. 미경은 그 순간 가슴이 뭉클해졌어요. 30년 군 생활에 진짜 의미를 찾은 것 같았거든요. 행사가 끝난 후 재호와 수연이 미경에게 달려왔어요. 어르신, 정말 감사해요. 덕분에 모든 게 바뀔 것 같아요. 미경은 그들을 보며 미소 지었어요. 너희들이 용기를 낸 거야. 내가 한 건 별로 없어. 그날 저녁 뉴스에서 이 사건이 보도됐어요. 전국이 충격에 빠졌죠. 정민이 미경을 찾아왔어요. 이모, 정말 대단하세요. 힘들었지만 보람 있었어. 이제 많은 것이 바뀔 거예요. 미경은 창밖을 바라봤어요. 별들이 더욱 밝게 빛나고 있었어요. 침묵을 깬 용기가 새로운 희망을 만들어낸 순간이었어요.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이 일을 겪으며 깨달은 것은 침묵이 때로는 더 큰 죄가 될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계급과 나이에 상관없이 잘못된 것은 잘못되었다고 말할 용기가 필요해요. 작은 용기가 모여 큰 변화를 만들어냅니다. 무엇보다 사람은 계급이 아니라 인간으로서 존중받아야 한다는 것을 잊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도 부당한 일을 보시면 외면하지 마세요. 작은 목소리라도 내는 것이 세상을 바꾸는 첫걸음입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다른 분들과 함께 이 영상을 공유해 주세요.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은 과연 어떤 선택을 했을지 알려주세요. 당신의 이야기도 기다리고 있습니다.